네, 어휘 부분입니다. 206페이지 한번 펴주세요. 206페이지 한번 펴주시고요. 오늘은 진도는 안 나가요. 진도는 나가지 않고요. 오늘은 뭘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한자성어 이런 식으로 공부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외우셔야 돼요. 이런 것들을 할 거고요. OT가 있었어서 그래요. 오늘 OT가 좀 있었기 때문에 뒤로 미뤄지면은 좀 안 돼서 오늘은 한자성어의 개념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부터 하나씩 갑니다. 1일차가 하나, 2일차 하나라고 하면서 저희가 이런 식으로 정리가 좀 될 거니까 그것들 한번 보실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어휘라고 하는 거에 한자 성어부터 저희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한자가 힘듭니다. 그죠? 중고등학교 때 우리가 한자를 거의 공부를 안 하죠. 왜냐면 수능이 없어요. 수능이 없기 때문에 이걸 잘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월화수목금토 정도 쓸 수 있고 자기 이름 한자 정도 쓸 수 있으면 그 정도지 뭐. 그죠? 근데 우리가 한자 부분이 두 가지 걸로 나와요. 하나는 뭐가 나오냐면 한자 성어라고 하는 게 문제로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한자어가 출제가 됩니다. 이 한자랑 한자 성어는 이게 달라요. 이거 이음절 한자어를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는 한자 성어 사자성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얘는 사자성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두 가지가 우리가 다 시험 범위로 우리가 나오고 있어요. 좀 아래 좀 잘 쓸게요. 이음절 한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얘네들을 좀 보여드린다고 한다면 얘네들 한자성어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이죠. 얘네들이요. 이렇게 줘요. 이렇게 줘가지고 이 한자성어 요 뜻하고 관련된 한자성어는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한자성어를 우리가 외워야 되는데 이 한자성어 그나마 좀 돼요. 왜 그러냐면 이 한자성어 한 300개 정도 외우면 돼요. 얘는 조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한 300개 정도 외운다 그러면 웬만한 문제 다 풀 수 있어요. 웬만한 문제를 다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좀 해결이 가능해요. 300개 많은 것 같죠? 안 많아요. 안 많아요. 왜냐하면 요 한자성어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한자를 다 안 외워도 돼. 무슨 얘기냐? 이거 보세요. 요거 문제 유형 1번이거든요. 이게 한자 유형이에요. 그래서 밑줄 친 부분과 관련된 한자 성어는 이렇게 나왔을 때 까마귀의 새끼가 자라서 먹이를 물어다가 늙은 어미에게 먹인다는 뜻으로 여기서 어머니의 은혜를 갚는 것을 갖다가 얘기하세요.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뭘 안 줘? 한글 안 줘. 한글 안 줘. 이게 여기 있는 것들 이렇게 준다고 한다면 얘네들은 한글을 갖다 전혀 주질 않아요. 그리고 써져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읽어야지. 내가 읽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가는 거라고요. 반포지효 이렇게 읽어야 돼 이거를. 그리고 반포지효가 반포지효는 효랑 관련된 거야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뭘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하나하나 외우지 않아도 된다고. 이게 반자가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 다음에 포자가 이렇게 써가지고 이게 이거구나. 이거 안 외워도 된다고. 요거 하나만 반포지효 이거다 이거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들 한자성어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뭘 같아요? 300개 정도 외운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돼요. 그러니까 쟤를 대충 읽으면서 그쵸? 이런 것들 호각지세 이런 것들 그냥 읽으면서 이거는 서로 비슷한 걸 얘기하는 거구나. 이것도 아니야. 영양에 서로 비슷비슷한 위세 이게 아니라 비슷비슷한 거 얘기하나 보다. 요 정도만 가셔도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요 한자성어 같은 경우에서는 대강 읽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뜻만 연결하면 되는 거구나. 요 정도를 하기 때문에 얘는 좀 해결이 될 수가 있어요. 얘는 좀 해결이 될 수 있어요. 또 요쪽도 보세요. 요 두 번째 걸로 우리가 유형을 본다고 한다면 얘도 보세요. 얘도 똑같은 거예요. 문제 유형 한자의 문제 유형 두 번째 말씀드리는데 밑줄 친 한자성어가 문맥상 어울리지 않는 것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한자성어 중간중간에 들어가 있죠. 그쵸? 그 다음에 읽고 그거의 뜻을 아시면 된다는 얘기라고 그랬잖아요. 그쵸? 그랬을 때 얘 같은 경우에 얘가 뭐냐면은 이거 좀 어려웠었어. 농와지경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딸을 낳은 기쁨이에요. 농아지경이. 근데 여기는요. 아드님을 얻은 기쁨을 축하드립니다. 라고 그랬으니까 딸을 낳은 걸로 가면 안 되잖아. 그쵸? 그래서 아들을 낳은 것은 농장지경이 되기 때문에 요거는 들어가면 안 돼. 요게 들어가면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외우셔야 된다고요. 그쵸?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걸 한자를 지금 안다 모른다를 떠나가지고 요거 요런 식이구나. 그러니까 읽고 내가 할 수 있으면 되는 거구나.
읽고 그 뜻을 알았을 때 얘랑은 좀 연결이 안 되네 라는 걸로 가실 수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가 요 2번 스타일이 우리가 좀 나오죠. 이게 좀 그리고 2번 스타일이 조금 더 어려운 거라고요. 그쵸? 요런 것도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보면 여기 등록망촉 뭐 이런 것도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등록망촉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거예요. 롱이라는 지역을 얻었어요. 그랬더니 총이라는 지역이 더 바라게 되는 거야. 총나라를 더 바라게 되는 거야. 이거를 얻고 났더니 얘를 더 바래. 욕심은 끝이 없다예요. 그쵸? 얘는 얘를 얻고 났더니 얘를 더 바란다. 그럼 욕심이 끝이 없다. 그러면은 등록망촉 하지 말고 이쯤에서 만족해야 큰 화를 면할 수 있다. 맞죠? 욕심이 끝이 없으니까 욕심을 계속 내지 말고 이쯤에서 만족해야 큰 화를 면할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갖다가 막 이 롱을 갖다가 다 막 써가지고 뭐 이렇게 돼가지고 한자가 이렇게 되고 막 여기서 여기 다 나오는 거 이런 것도 다 이런 거 안 하셔도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얘는 괜찮아 그나마. 그래서 우리가 요것들을 하나씩 보여드릴 거고 다음에 문제 유형 3번 볼까요? 의미에 알맞은 한자 성어의 한자 표기가 올바른 것을 이렇게 나왔는데 다시요. 요거 이렇게 나왔네. 여기까지는 아시겠죠? 무슨 말 했어요? 읽고 그거의 의미만 알면 된다. 이랬죠. 그런데 얘요. 의미에 알맞는 한자 성어의 한자 표기예요. 그러면 얘가 이제 문제가 벌어지는 거야. 왜? 여기 있는 거 봤더니 우리가 여기서 올바른 것은 이랬을 때 얘가 올바른 것이라고 그랬고요. 여기가 등록망촉이라고 그랬는데 망할 망자가 아니라 아까 뭐라고 그랬었냐면 여기가 바랄 망자거든요. 얘가.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말한 게 뒤집어지잖아요. 왜? 제가 한자 필요 없어요 라고 그랬었잖아요. 한자 필요 없어요 라고 그랬는데 선생님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 망이라는 게 이망자가 아니라 이망자로 써야 되면 이거 한자 다 외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는데 제가 이거를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문제 3번에 이런 유형은 10년에 하나 나올까 말까요? 10년에 하나 나올까 말 거고 또 하나는 군문에서 나온 적 없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디서 가끔 가다가 모의고사 같은 거 풀면서 그럴까봐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요. 모의고사 같은 거 풀면서 갑자기 이런 게 딱 튀어나오면 한자성어에서 분명히 신민숙이 요거 이런 거 안 나온다는데 나오네 이런 거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요. 이런 것들은 이렇게 우리가 문제로 출제되지 않으니까 한자성어 쪽에서 이런 거 나오지 않으니까 요 앞쪽에 요런 스타일 정도까지만 아시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읽고 그 뜻만 아시면 되는 거지. 한자 바뀌어가지고 막 이게 잘못 쓰인 것은 막 이런 거 안 나온다고요. 여기 있는 것도 뭐 보시면은 지록 위만데 거지 뒷자가 아니라 여기 뭐 할 위자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거 문제 출제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모의고사 같은 거 있잖아요. 학원에서 내는 모의고사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데에서는 가끔 나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거 무시하셔도 된다. 이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렇죠? 그래서 이쪽하고 관련된 거는 우리가 이제 하나씩 얘네들을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거 206페이지 이쪽 보신다고 한다면 한자성어 첫 번째, 한자성어 두 번째, 그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2일차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 요것들을 하나씩 나중에 우리가 하나씩 공부를 하게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런데 여기 요만큼밖에 없죠. 요만큼밖에 없죠. 그럼 제가 말씀드려요. 맛보기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쵸? 맛보기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휘랑 관련된 모든 얘기를 다 하기 위한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나머지는 선생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면 여기서는 한자성어 300이죠. 한자성어요. 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필기노트에 있는 뒤편에 있는 거 얘는 꼭 외우셔야죠. 제가. 이건 다음 시간부터 제가 설명을 드릴 거니까 꼭 외우셔야 되고요. 필기노트에 있는 거, 필기노트, 어휘 파트 무조건 하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것들만 갖고 난 거니까. 그리고 두 번째 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번째 방법은 기본서 있죠. 기본서 뒤에 빈출 한자성어라는 게 있어요. 빈출 한자성어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외우시든가, 그러니까 혼자서 외우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걸 하시든가 아니면 제가 한자성어 300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요 책이 조그만하게 있는데 조금 갖고 와 보려고 그랬는데 여기 지금 여기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책이 제가 다음 시간에 갖고 올게요. 조그만하게 있어요. 맞아 그 책이에요. 한번 줘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요 책이에요, 요 책.
한자어성어 300 요만큼 이렇게 해서 냈거든요. 여기 있는 것들 좀 외우시면은 갖고 다니면서 외우셔도 돼요. 그래서 얘네들은 조금씩 외우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자성어를 다 수업하고 하고 나면은 아 요런 식으로 외우는구나 해놓고 그 다음에 내가 외워야 된다고요. 이거는. 아시겠어요? 왜냐면 어휘까지 저희가 이거 다 요거 하나씩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외우는 방식을 말씀드리면 하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요거는 11월 달에 제가 특강을 좀 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거는 수업 들어가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일단 두 가지 방법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쵸? 그 다음 한자어를 좀 한 번 더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이쪽으로 가서 이제 잠깐만요. 예, 오케이. 요거에서 활자 여기요 잠깐. 요거요. 여기서 거기 순서대 그걸로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얘 말고요. 이쪽으로 보겠습니다. 예. 이걸 보세요. 두 번째 이거 한자성어랑 관련된 거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한자어랑 관련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한자어 이음절 한자어라고 그랬죠? 네, 이음절 한자어라는 게 이렇게요. 이런 글자예요. 결제, 지향, 갈등, 뭐 면역, 그 다음에 간염 이런 거요. 그런 거 한자 어떻게 쓸래 이거거든요. 그럴 때 얘가 요거 해놓고선 요거 넷 중에 뭐게 요렇게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요게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그래서 다 잘못 쓴 거는 그다음에 제 올바로 쓴 것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인지 한번 구경해 보세요. 어느 정도인지 구경해 보시면 점심값을 카드로 결제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카드 결제요. 근데 결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나왔을 때 요것도 결이고 얘도 결이 얘는 매질 결자고 얘는 결정할 결자예요. 그죠? 그러면 근데 우리가 좀 대충 이것까지는 좀 대충 알거든요. 근데 뭔지요. 얘도 재고요. 얘도 재고요. 얘도 재고요. 얘도 재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 얘는 건널 재자, 얘는 제시할 재자, 그다음 얘는 지을 재자, 얘는 말을 재자 막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에 뭐게요? 그러면 아까 한자서랑 달라요. 뭐요? 완전히 다 외워야 돼요. 완전히 다 외워야 돼요. 어떤 제자인지를 봐야 돼. 그래서 결제한다 그러면 이 결자에다가 제가 무슨 제자지까지 다 외워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거 본다고 한다면은 이 제거든요. 이게 건널 제자예요. 건너간다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되고 요렇게 되고 여기서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된 것을 갖다가 건널 제자라고 하는구나. 다 쓰면서 외울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극약이에요. 이게 이음절 한자 이게 극약이에요. 왜냐하면 300개도 아니야. 얘는요 끝이 없어요. 모을 수가 없어요. 모아서 요것만 외우세요가 없어요. 그리고 그들이 한번 말한 적 있어요. 몇 개 정도 외우면 이 이음절 한자의 시험 범위를 말한 적 있어요. 뭐라 그랬냐면 한 30만 개 정도 외우면 최소 10만 개 정도 외우면 시험 볼 수 있다 그랬어요. 미친 거죠. 우리 천자문도 못 외워요. 그럼 우리가 뭐 중국어 학과야?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쪽은 어떻게 공부하시는 거냐면 빈출 한자어만 공부하는 거예요. 이걸 아예 포기할 수는 없어요. 아예 포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빈출 많이 나오는 한자어들만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고 나머지는 좀 하늘에 맡겨야 돼. 이거 나머지 좀 하늘에 맡겨야 돼요. 왜 그러냐면 올해 문제 좀 보셨어요? 2021년도 우리 국은 문제 보잖아요. 미친 문제 나왔죠? 미친 문제 나왔죠? 군무원에서. 왜요? 아는 거 딱 하나 나왔고요. 나머지 세 개는 한글로도 몰라.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봤는데 뭐야 이게 알아야지. 결제 이런 건 우리가 아는 거지. 알지도 못하는 거 가지고 한자 내서 틀리라는 문제야. 틀리라는 거. 그거 다 같이 틀려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빈출을 갖다가 우리가 외우게 될 것이다. 빈출 한자어들을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하시는 게 우리의 목표야. 그리고 하나하나 쓰면서 좀 공부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쓰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가냐면 저는 이거 공 수업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요거 약간 이렇게 이거 좀 약간 사다리 같지 않아요? 사다리 같아야 돼요. 잘 보면 사다리 같아요. 사다리 같잖아요. 이게 뭐예요? 돈이 건너가는 거야. 돈이 다리 타고 건너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빈출 한자어랑 그 다음에 외우는 방식. 조금 외울 수 있는 거. 그쵸? 그래서 기본 외우는 방식이라든가 외우는 방법이라든가 외우는 어떤 방식 같은 것들을 조금 우리가 공부하는 거. 이런 쪽으로 우리가 좀 가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외우는 방식 안에 뭐도 들어가게 될 거냐면은 내가 한자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내가 한자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추측이라도 찍기라도 해야지. 찍기라도 해야죠.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찍기라도 해야 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은 약간 부스라는 게 있어요. 그 부스에서 조금씩 발전해서 가거든. 발전해서 가거든.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이게 있어요. 이건 다 아실걸요? 이거 뭐예요, 한자? 망할 망자예요. 얘 망할마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망했다 이렇게 할 때 이거예요. 그러면은 망했다라는 건 경제적으로 봤을 때 망한 거는 없어진 거죠. 나 망했어 이건 없어진 거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도 얘기할 수 있냐면 없을망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망했다는 거 없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맞죠? 이렇게 돼요. 그죠? 얘를 갖다가 우리가 요런 식으로 망할망 요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랬을 때 얘를요 요렇게 갖고 가겠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요거는 아는데 요건 몰라. 얘 똑같이 망자예요. 이게 기본 부수라고 얘기하는 거야. 기본의 한자라고 얘기하는 거야. 기본 한자의 이 음이 그대로의 음으로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마음 심자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마음이 없어진 거예요. 마음이 없어진 거예요. 잊을망자예요.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아, 요거 들어가면 뭔가 없어 망자일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를 기준적으로 잡아놓고 거기서 조금씩 이렇게 갈 수 있는 방법들이 있죠. 이런 거 생각하시면 훨씬 더 괜찮아요. 이게. 좀 외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외우는 방식이라는 건 그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있고 또 뭘 갖다 얘기할 수가 있냐면은 우리가 얘가 있어요. 얘가 뭐냐면 조개패자예요, 이거. 이게 조개패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똑같이 패로 간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한자도 있고 얘가 조개패자인데 옛날에는요. 돈 대신 조개를 썼어요. 조개 가지고 화폐처럼 사용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조개패자가 어디에 많이 들어가냐면 한자에 돈하고 관련된 거 다 이 글자 들어가요. 매매를 한다든가 매도를 한다든가 뭐 수납을 한다 뭐 뭔가 산다든가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거에서는 거의 이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뭐 뭔가를 갖다가 뭐 매도하다 뭐 사다 뭐 이런 근데가 있는데 내가 이 한자 전혀 모르겠어. 이게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어. 근데 동그라미 아까처럼 저것처럼 동그라미 1, 2, 3, 4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어떤 획수가 들어가 있는 거 조개패자 들어가 있는 거 찍어야지. 그쵸? 그래야지 맞출 확률이 높은 거잖아요. 요런 것들을 한자어에서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수업하면서. 그래서 좀 넓혀가는 거지. 넓혀가면서 하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외우셔야 되는 것들이 있겠죠. 그렇지만 최대한 이런 것들은 좀 반복해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좀 더 좋아요. 라는 것을 이제 수업을 하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러니까 들어가면서 하도록 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쵸? 그러면서 요거 수업하면서 이런 얘기 할 거야. 이거 결자, 이렇다면 결정할 결자거든요. 이런 거 같은 거는 이건 외우세요라고 말할 거예요. 제가 이런 걸 꼭 외우세요. 그냥 한자를 써가면서 외우세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하면서 외우세요라고 하는 건 기본 한자는 외우고 있으셔야 돼요. 기본 한자 정도도 모른다고 한다면은 그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얘는 꼭 외우세요 하는 거는 그날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앉아가지고 이건 결자야, 이건 결자 이렇게 계속 외우셔야 돼요. 이런 것들은. 계속 하실 수 있게끔 말씀을 좀 드릴 테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와서 말씀드릴게요. 한자성어랑 한자어요. 한자성어가 앞쪽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한자어가 이음절 한자어가 그 다음에 나와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한자성어와 한자어를 제가 수업을 하면서 말씀드릴 건데 모든 건 다 이렇습니다. 한자성어 여러분들이 제가 수업은 저는 이 순서에 따라서 얘하고 그 다음에 어휘하고 이렇게 가겠죠 저는. 그런데 여러분들은 수업한 거에 대한 것만 그날 쪽 수업한 거에 대해서는 외우세요. 그날 외우시지만 얘부터 그 다음에 그걸 빼고 수업한 거 빼고 얘네들을 먼저 공부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 한자성어를 다 공부한 다음에 한자어로 가시는 거예요. 기본서 뒤쪽에 있는 거 이거 빈출한자 외우라고 그랬죠. 이 빈출한자 이거 기본서에 있어요. 기본서 뒤쪽에 빈출한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아니면 제가 인강에도 있어요. 인강 쪽에 보면은 인강 쪽에 조금 수업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한자어, 이음절 한자어 뭐 이런 것들 써놓은 게 있거든요. 이거 좀 외우셔야 될 것들을 좀 넣어놨어요. 이럴 때 얘를 외우시는데 얘부터 먼저 하세요. 한자성어 300개를 먼저 외우시고 그 다음에 얘로 가는 게 훨씬 효율적이에요.
왜냐면 한자 성어에 들어가 있는 한자가 좀 더 쉬워요. 많이 보다 보면 여기 도움을 많이 받아요. 여기서 외울 게 훨씬 줄어들게 되거든. 그래서 순서를 가져가신다고 한다면은 한자 성어 300개를 먼저 외우고 그 다음에 한자어를 외우는 이런 형태들을 가져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왜? 얘는 외워도 끝이 안 나거든. 끝이 안 나거든. 그래도 포기하시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 우리가 좀 여기 할 거고요. 여기 있는 것들 쭉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얘를 갖다가 정리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하나만 더요. 한자 성어나 한자어는요. 공무원에 비해서 우리가 훨씬 어렵습니다. 참 이상하게도 나오더라고요. 이상한 것들 하나씩 꼭 갖다 넣고 막 이런 식이 좀 하거든요. 최대한 연습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공무원에 비해서 훨씬 조금 더 어렵다. 그래서 조금 더 해야 될 게 많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세요. 그건 각오를 하셔야지 뭐 어떡해. 우리가 그쪽이 시험 문제가 그런 형태니까. 그렇죠?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고 다음 시간부터 한자 성어를 우리가 한다는 얘기입니다. 전반적인 얘기를 좀 드려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요거 한번 보세요. 요런 거 보시면 제가 다음 시간에 할 거부터 말씀을 드린 다음에 갈게요. 얘 보면 이거 보시는 거 그거 하시는 거 거기서 펼 필요는 없고요. 보시면 5월 동주 이렇게 나왔잖아요. 제가 보세요. 제가 5월 동주야. 읽으면 된다 그랬죠. 제가 5월 동주야. 이렇게 읽고 그 다음에 서로 적의를 품은 사람들이 한 자리에 있게 되는 경우나 서로 협력하여 하는 상황을 비유적으로 이룬 말 이건데 이건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적이 서로 한 자리에 한 배에 탔을 때 파도가 오면 그때는 같이 손잡아야 되는 상황을 갖다 5월 동주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근데 제가 여기다가 성시호, 너물월, 한가지동, 배주 써놨죠. 그러면 선생님 저게 성시호라는 걸 외워요? 그게 아니라 제가 써놓은 이유는 뭐냐면 저는 이렇게 수업을 할 거라는 거예요. 뭐는 5월 동주에서 배주자는 꼭 외우세요라는 걸 제가 동그라미 쳐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한 가지 동 얘는 꼭 외우세요라고 하는 거를 동그라미 쳐놓을 거예요. 왜? 이음절 한자어를 위해서. 저런 기본 한자어는 외우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한자 성에서 도움을 받아서 이음절 한자에서 쉬워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를 하는 거지 여러분들도 공부를 하면서 막 성시호 너물 이렇게 안 해도 된다고요. 그건 안 해도 돼요. 그냥 5월 동주 서로 적이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모이는 것에 적이 있는 사람들이 서로 한 자리에 있을 때 너무 바깥에 위기가 닥쳤을 때는 손을 잡아야 되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 실제적으로 수업을 하면은 어떻게 공부하는구나를 훨씬 더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은 전반적인 얘기만 드렸고요.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1교시 저희 한자 성어는 이렇게 마무리할 거고요. 2교시부터 어법은 공부 수업 나갈 겁니다. 맨 첫 번부터 쫙 다 나갈 테니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네,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